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낯선 할아버지를 돕느라 귀한 시간을 쓴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리겠죠. 내 인생도 바쁜데 왜 그래?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6살 소녀 지은은 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모두가 외면한 할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렸고 그 후로도 몇 달간 아무런 대가 없이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몇 달 뒤 법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가 지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했던 소녀 지은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죠. 이곳에 지은이라는 16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죠. 아버지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은은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대신 학교를 마치면 곧장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바닥을 쓸고 닦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은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어머니가 가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면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나도 우리 가족 일원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 지은은 작년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방학 때 여행 이야기를 할 때 지은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지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 말을 걸어주었고 길에서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잔돈을 떨어뜨린 할머니가 계시면 함께 주워드렸습니다. 지은아, 넌 참 착하구나. 요즘 이런 아이가 어디 있니?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지은을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오히려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 지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의 겨울,
유난히 추운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년 중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매서운 바람이 불어댔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죠. 학교를 마친 지은은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긱, 긱,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린 지은의 눈에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할아버지가 낡은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커다란 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할아버지는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시간이면 퇴근길 사람들로 거리가 붐벼야 하는데 모두들 추위 때문인지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사람도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죠. 아니, 어쩌면 못 본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은 가게 문 앞에 빗자루를 세워두고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뭐라고 할지도 몰랐지만 그런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무거워서 어린 학생이 어떡해. 아니에요. 제가 힘이 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 사는 집에서 조금 더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15분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죠. 지은은 묵묵히 손수레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를 악물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밀려고 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밀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편의점에서 물건 나르는 일 자주 해서 힘 좀 있어요. 사실 팔이 후들거렸지만 지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수레의 뒷부분을 살짝 떠받치며 함께 걸었습니다. 얼어붙은 길은 험했습니다. 여기저기 빙판이 생겨 있었고 경사진 곳도 많았습니다. 지은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손은 시리고 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냐? 지은이요. 지은이. 참 고운 이름이구나. 학교는 끝났고? 네, 이제 아르바이트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늦겠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를 돕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작은 단층 집이 보였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정말 고맙구나, 지은아. 천만에요. 안에까지 들여다 드릴까요?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줘도 충분해.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고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미안하지만 이것밖에. 안 돼요. 지은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셔서 돕고 싶었어요. 돈은 절대 안 받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가봐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지은은 인사를 하고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고맙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돌아보며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는 30분이나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지은이 사정을 설명하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착한 일을 했네. 하지만 다음부터는 연락이라도 해라.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 한편에는 할아버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은은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은은 학교를 마치고 슬쩍 할아버지 댁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집 앞에 다가가니 마침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 지은이구나. 어쩐 일이냐? 그냥 지나가다가요.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덕분에 어제 잘 있었어. 정말 고마웠다. 다행이에요.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잠깐, 지은아. 할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작은 봉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할머니가 만들던 약과인데 어제 만들어놨단다. 아, 괜찮아요. 받아.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이것도 안 받으면 할아버지 마음이 불편하단다. 지은은 결국 약과 봉지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틈날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구를 갈아야 했고 어느 날은 무거운 김장 배추를 옮겨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약국에 다녀와야 했죠. 지은아, 할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지. 미안하지만 저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지은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까지 달려갔습니다. 왕복 30분 거리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필요로 하실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홀로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할아버지, 자식분들은 연락 안 하세요? 가끔 하지. 다들 바쁘니까. 이해한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게요. 내가 오면 정말 좋단다. 할아버지는 지금 내가 손주 같아. 그날 이후 지은의 일과에는 할아버지 방문이 추가되었습니다.
학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아버지 댁.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엄마,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세요. 저라도 자주 찾아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도 지은의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가끔 반찬을 만들어 할아버지께 전하라고 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은이 올 때마다 너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내 같은 아이는 정말 귀하다.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늘 미안하다. 내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한테 오는 시간이 제일 편하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지은에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학교나 아르바이트에서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셨던 이야기,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던 이야기. 지은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이란다.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가요? 그렇고 말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단다. 그때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줬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할아버지. 지은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셨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대신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언젠가 너에게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늘은 이런 착한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아. 지은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할아버지의 건강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우유곽이 며칠치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지은은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옆집 할아버지 보셨어요? 아, 그 할아버지, 며칠 전에 구급차에 실려 가시더라. 큰 병원으로 갔다는데.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면회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못 들어가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병원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왜 진작 건강을 더 챙겨드리지 못했을까? 뭔가 더 해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은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돌봐드린 그 할아버지, 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오늘 아침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셨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자식들 몇 명과 동네 사람들 몇몇 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분향을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학생이 지은이구나. 아버지가 너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어.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아버지의 마지막 몇 달이 행복하셨던 건 내 덕분이야. 진심으로 고맙다. 장례를 마치고 지은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지은은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형편상 대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더라도 생활비가 문제였으니까요. 차라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나을까? 지은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으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날아왔습니다. 발신인은 지방법원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뭐지? 어머니가 의아해하시며 편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더니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보셨습니다. 지은아, 이게 대체 왜요, 엄마? 무슨 내용이에요? 지은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고인 박영숙께서는 생전에 지은 양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상속 재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영수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은에게 고향의 땅 일부와 함께 상당한 금액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며 모은 재산이 있었고 고향의 땅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생전에 많은 것을 나눠주셨고 마지막 남은 재산의 일부를 지은에게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가 없이 나를 돌봐주었고 외로웠던 나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보답이 지은이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돈을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크게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지은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지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 시절 지은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그들을 보면서 지은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야. 대학을 졸업한 지은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복지관에서 시작했지만 지은의 헌신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은은 특히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돌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더욱 정성을 다했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동행해드렸습니다. 지은 선생님이 오면 우리가 살맛이 나요. 어르신들은 지은을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지은도 그분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은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청소년들을 연결해주는 단체였죠. 어르신들에게는 말벗과 돌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봉사 경험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할아버지를 도왔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경험을 다른 청소년들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는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매년 봄이 되면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바치고 잔디를 정리하고 할아버지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100명의 어르신들을 돕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5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친절을,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지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선생님 꼭 만나고 싶대요.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워하세요. 네, 물론이죠. 내일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은의 하루하루는 이어졌습니다. 바쁘고 힘들었지만 보람찬 날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준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단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고 후원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생겼습니다. 저도 지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고등학생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넌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흘러 지은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16살 소녀 때와 같았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죠. 어느 가을날 지은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할아버지 댁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지은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 살고 있죠?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를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나처럼. 그리고 그 친절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은이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보셨나요? 우리는 종종 착한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워서 그냥 지나치죠. 하지만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았던 작은 친절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순간은 없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